네, 그럼 이제 다음 것들 진행해 볼게요. 이제 나머지는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FS 라이트박스 EX인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보셨던 기억이 있죠? 자, fslightbox.com 사이트에 방문을 하면 쭉 있고요. 여기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도 지원을 하고 리액트용도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리액트 버전에 대해서 get started 타고 들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기본 코드가 나와 있거든요.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더니 여기 npm install fs lightbox react라고 되어 있어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설치한 거고요. npm install 대신에 yan add라고 해도 결과가 똑같아요. npm이 조금 옛날 거고요. yan이 비교적 최신 거다. 뭐 그렇게 정리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게 그래서 설치를 하고서 여기 있는 데모 코드를 봤죠. 그랬더니 use state를 써서 일단은 상태 변수를 하나 만들으래요. 그리고 fs lightbox react로부터 fs lightbox라는 애를 임포트를 하고 버튼을 하나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상태 변수를 처음에 fails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값을 뒤집는 처리를 하래요. 그러니까 버튼 눌렀을 때 상태 변수가 true, false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봤더니 fs lightbox라고 넣고 토글러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이 상태 변수를 연결해 주면은 버튼 눌러서 얘가 true가 되면은 lightbox가 화면에 나오는 거고 false가 되면은 안 나오는 거고 그렇게 작동을 하더라고요. 여기 소시지라는 거에다가 이제 연결할 화면에 표시할 그림들 노출시키면 됩니다. 자, 그래서 yan add 명령어로 설치를 했고요. 유튜브 썸네일 가져오는 거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리액트 메모 use state 가져왔습니다. styled 컴포넌트 갖고 왔고요. 얘가 주인공이죠. fs lightbox. 자, 이미지를 5개를 일단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div 태그를 하나 styled 컴포넌트로 준비한 다음에 그 안에서 .btn이라는 클래스를 놓고서 이제 마진만 조금 줬어요. 나머지는 다 없애고요. 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단 4가지 유형별로 상태 변수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일 이미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개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세 번째 거는 유튜브 단일, 그 다음은 유튜브 영상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 차이가 뭐냐면요. 단일일 때는 그냥 true, false 상태 변수 하나 준비하시면 돼요. 복수의 이미지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열지 안 열지에 대해서 오픈이라는 키로 true, false를 설정하고요. 인덱스 1 몇 번째 항목을 열 것인지. 자, 단일 유튜브 영상도 true, false 그냥 변수만 지정하시면 되고요. 복수의 영상을 지정할 때 마찬가지로 열지 안 열지 그리고 몇 번째 항목을 처리할지. 자,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 버튼 태그가 들어가는데요. 버튼 태그에다가 아까 btn이란 클래스를 걸었어요. 테두리도 없고 아웃라인도 없고 뭐 커서 패딩도 없고요. 버튼 태그는 시작 태그하고 끝 태그 사이에 들어가는 애기 때문에 이 안에 텍스트가 들어가도 되고 그림이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사이즈 150에 넣고요. 얘를 클릭했을 때 아까 상태 변수 true, false 만든 거 있죠? 걔를 뒤집어서 넣었어요. 그럼 처음에 얘가 값이 false였단 말이죠. 근데 버튼을 클릭하면은
fails를 느낌표 붙여서 다시 적용했으니까 true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fs 라이트박스에 연결되어 있는 토글러에서 얘가 true면은 라이트박스가 화면에 나오는 거고 fails면은 숨어요. 소시지에 보여주고 싶은 그림을 배열로 묶어서 연결하시면 돼요. 여러 개를 처리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5개죠. 이게 전부 버튼 태그 안에 그 img 태그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클래스 btn 걸었으니까 왜 버튼 주변에 회색으로 이렇게 버튼처럼 배경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이 클래스를 통해서 그걸 다 뺀 거예요. 만약에 여기 클래스가 없으면 버튼 안에 그림 넣었을 때 보이세요? 버튼 안에 그림 들어가 있는 게 티가 좀 나요. 그래가지고 패딩을 다 0으로 없앤 거예요. 테두리도 없애고요. 여기 지금 까만색으로 테두리가 있잖아요. 이런 걸 CSS로 다 없애갖고 마치 버튼인데도 불구하고 버튼이 아닌 척 하는 거죠. 클릭했을 때 set 멀티 토글러 열지 닫을지 여부는 기존에 있던 변수 뒤집어주면 되고요. 인덱스 변수에다가 첫 번째 거다, 두 번째 거다, 세 번째 거다, 네 번째 거다, 5번째 거다. 이렇게 숫자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fs 라이트박스의 토글러에는 트루페일스 걸고요. 소시지에 그림 배열 걸어주고 슬라이드 몇 번째 항목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숫자값 지정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이거 좀 헷갈렸어요. 1부터 시작하더라고요.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를 인지한 순간 막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막 욕이 나왔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유튜브 똑같이 버튼 안에 그림 넣는데 여기서는 그림이 유튜브에서 본 썸네일이고요. 토글러 변수에다가 트루페일스에 대한 상태값 걸어주고 소시지에는 유튜브 영상 페이지 주소만 거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영상을 한꺼번에 보여줄 때 이때도 아까랑 똑같아요. 이 오픈이라는 키에는 트루페일스에 대한 변수만 이렇게 세팅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1, 2, 3 여기 있는 요 인덱스가 요 소시지에 걸려있는 순서예요. 1, 2, 3이요. 0123, 012가 아닌 거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이슨 형태로 불린 값을 오픈이라는 키워드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숫자 값을 갖고 있잖아요. 불린 값은 토글러에다 걸어주고 슬라이드 이제 숫자 값 걸어주시면 돼요. 아까랑 사용법은 똑같아요. 그림 대신에 유튜브 영상 주소가 들어갔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쓰실 때는 하나만 쓰고 싶다. 그러면 요것만 복사해서 그냥 원하시는 데다 넣으시고 그림만 바꾸세요. 대신에 요 싱글 토글러라는 상태 변수는 같이 가져가셔야겠죠. 여러 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요만큼 복사해서 넣으시고 개수를 늘릴지 줄일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셔야죠. 자, 그 다음 AOS입니다. 애니메이션 온 스크롤이었죠. 스크롤바가 이동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등장하는 거였죠. 이렇게요. 네. 디테일한 옵션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간단히 준비했어요. 자, yan add AOS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드 컴포넌트 가져와서 AOS EX 컨테이너 준비하고 박스라고 하는 스타일을 만들었는데요. 요 박스는 요 주황색 네모 박스 만들어주는 애예요. 사이즈, 배경 색깔, 뭐 글자 이런 거 잡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없고요. 예전에 우리가 AOS 썼을 때도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이 AOS.init라는 한 줄이 페이지 열리자마자 실행이 됐었어야 돼요.
리액트에서는 화면에 등장하자마자 작동하는 코드는 유즈 이펙트에다 넣죠. 이때 두 번째 배열이 비어 있으면 이게 곧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실행하는 코드라는 의미라고 했었어요. 자, div 태그 걸고 클래스 네임 박스라고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이 데이터 AOS 속성은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데이터 AOS 속성으로 애니메이션 종류 선택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AOS 앵커 플레이스먼트, 이게 스크롤이 이동하면서 화면상의 좌표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 div 태그가 요 태그, 아까 주황색 박스 있죠? 그 태그의 그 세로축으로는 탑, 윗면, 가로축으로는 센터.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드렸네요. 박스의 탑, 박스의 상단이 화면 센터에 왔을 때, 그때 애니메이션 종류와 동작 시간입니다. 0.6초에 걸쳐서 실행해라. 자, 요것도 박스의 상단면이 화면 중앙에 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옵션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애니메이션 작동할 때. 자, 근데 밑에 거는 애니메이션을 조금 다르게 썼거든요. 이게 애니메이션 작동 시점이 언제냐면은 데이터 AOS 앵커에다가 ID 값을 줬어요. 위에 있는 요 ID 값. 이게 뭐냐면은 요 div 태그가 화면에 등장하면 얘가 애니메이션이 돌아요. 쭉 내려가다가 지금은 다 이게 윗면이 화면 중앙에 맞닥뜨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아까 걔는 요 태그가 등장하면은 이제 애니메이션이 도는 거죠. 자, 다시 이 태그가 화면에 등장하면 애니메이션이 돌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너무 떨어져 있으면 나왔으니까 벌써 애니메이션 돌았겠네요. 조절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 태그가 등장했을 때 다른데 애니메이션을 띄우고 싶다, 그러면은 감싸세요. 자, 그럼 얘는 요 요소가 화면에 등장할 때 애니메이션이 도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주로 커피숍 페이지들이 많이 그런데, 가운데 왜 안 돌지? 로딩이 덜 됐구나. 자,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양쪽에서 이제 커피랑 글씨가 이제 양옆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얘네들한테 맞춘 게 아니라 부모 박스가 화면에 등장하면 안에 있는 알맹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 배경 박스 있잖아요. 배경 박스. 요 배경 박스가 화면에 적당히 나오면 얘네가 움직인다. 요 박스가 화면에 등장하면 안쪽에 있는 애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예제에서도 이 박스가 화면에 등장하면 안쪽에 있는 애들이 움직인다. 스타벅스에서 쓰는 거는 이거겠죠? 요거 두 개.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제가 항상 각종 커피숍 페이지들이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시도하시는 게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가 제일 어려워요. 메뉴 CSS가 제일 끔찍해요. 뭐 아무튼 근데 그래서 그동안 제가 플러그인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게 뭐 그래프 같은 거, 그래프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거라서 소개해드린 거고,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거기 있는 거 잘 조합하시면 웬만한 커피숍 페이지 7, 80%가 나와요. 나머지 30%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하십시오라는 뜻이고요. 그게 주로 메뉴일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서 진행됐던 거 잘 조립하시면 웬만한 커피숍 페이지 하나 거의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더 EX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로축으로 약간 이렇게 스크롤이 지금 조금 먹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바디 태그에 패딩을 안 없앴어요. 여기 왼쪽 끝에 보시면 약간 하얗게 남아있잖아요, 여기. 네, 바디 태그에 패딩을 안 없애갖고 그것만큼 살짝 밀린 거예요. 자, 리액트 심플 이미지 슬라이더라는 애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시킬 이미지 4개를 임포트 했습니다. 얘를 배열로 묶으래요. 다 URL이라는 키를 갖고 배열로 묶으래요. 그 다음에 요게 하나의 태그예요. 네. 태그 쓰시고 속성만 맞추시면 돼요. 마진 오토 걸어서 CSS 주고 싶으시면 여기에 추가로 주시면 되고요. 대략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넓이, 높이, 이미지스, 슬라이드 시킬 이미지, 쇼 블렛인가요? 이게 그 밑에 있는 땡땡이들, 쇼 네비스, 좌우 화살표, 오토플레이, 트루, 오토플레이 딜레이. 페이지 열리자마자 시작하는 게 아니라 2초 동안 대기 타고 슬라이드 시작. 루프 트루 반복 재생. 자, 얘는 이렇게 가로로 슬라이드가 되는 거 보시면 끝까지 가면 다시 처음부터 계속 루프가 돌아요. 그렇죠? 계속 돌죠. 근데 그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소개해드렸던 슬라이드는요, 끝까지 이렇게 끝에 도착하죠? 화살표를 다시 누르면 얘가 맨 처음으로 리와인드 됐었어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리액트에서 슬라이드, 이미지 슬라이드를 처리하는 것 중에 그것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얘보다 쉬운 걸 못 봤어요. 그냥 이 코드 복사해서 넣고 필요한 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리액트가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데 여기서부터는 뭔가 좀 리액트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리액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마지막 이제 스위트 알러 2예요. 기본 예시는 예전에 다 보여드렸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이제 복잡한 버튼들. 자, 첫 번째 거는 프로미스 방식으로 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에이싱크 어웨이트 방식으로 문법 구조를 만든 거고요. 밑에 보시면 링크도 넣을 수 있고요. 세 번째, 그림 넣은 거. 네, 아니요, 나중에 버튼 늘린 거. 취소 버튼도 있죠. 얘는 배경 그림 넣은 거. 여기 보시면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가 볼드, B 태그도 먹고요. 안에 링크도 들어있어요. 안에 텍스트로 내가 얼마든지 HTML을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메모는 당연히 걸고요. 아까 버튼들 눌렀을 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넣기 위해서 유즈 콜백, 스타일드 컴포넌트 넣고요. 스위트 알러 2로부터 SWAL을 가져옵니다. 근데 요거 자체는 그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클래스고요. 얘를 리액트에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스위트 알러 2 리액트 컨텐트라는 애가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요 두 가지를 묶어서 써요. 요건 아까 배경 이미지 처리했던 애고요.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여기 컨테이너 준비했는데 요 버튼들에 대한 클래스만 갖고 있는 겁니다. 버튼에 대해서 적당히 CSS 주고 마진 조정해주고 마우스 올렸을 때 색상이랑 눌러졌을 때 색상 같은 거 조절했어요.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색상, 눌렸을 때 색상 이런 거. 자, 기본 구조는요. 그 with react content라고 하는 함수한테 스위트 알러 클래스를 던져줘서 객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버튼 5개에다가 클릭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그럼 클릭 이벤트 5개 이렇게 쭉 있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거는 프로미스 방식을 쓴 거예요. 근데 프로미스 방식이 then, catch, finally 함수를 연달아서 써야 되니까 코드가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프로미스를 지원하면 async await도 당연히 지원하는 거니까 이벤트 핸들러에다가 async 걸고 안에서 await를 넣습니다. 이게 더 문법, 1번이랑 2번이 같은 코드인데 2번이 더 문법이 깔끔할 거예요. 자, 이렇게 리턴 받은 이 객체를 통해서 myswal.fire 라고 하면서 팝업에 필요한 옵션들 거세요. 자, 하나씩 비교해보면 타이틀, 프로미스 요거죠. 텍스트, 스위트 알러스 활용한 메시지 박스 테스트입니다. 가운데 메시지죠. 가운데 메시지요. 그 다음에 아이콘, 인포 요거죠. 아이콘 종류는 제가 주석으로 넣어놨어요. 요 중에 하나예요. 푸터 밑에 있는 요거예요. HTML 태그도 가능합니다. 링크 걸었죠. 여기서 만약에 나는 푸터가 필요 없다 그럼 이거 통째로 빼시면 돼요. 그러면 푸터가 없어지죠. 자, 그럼 얘가 이제 팝업 창을 띄우는 거예요. 그냥 사용자한테 뭔가 알려주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 딱 여기까지만 코딩하시면 돼요. 근데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을 때에 대한 후속 처리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뒤에다 .then을 붙이세요. result라는 값이 전달되는데 요 result.isConfirmed가 트루면 확인 버튼을 누른 겁니다. 대부분은 요 if만 쓰면 되고요. result.isDismiss가 트루고 result.dismiss가 백드롭이라는 문자열로 들어오면은 화면에 빈 공간을 누른 거예요. 화면에 빈 공간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 result라는 변수 값을 콘솔에 출력을 했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변수 값이 바뀌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상황에 맞게 다 출력해서 값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if문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 요거 굳이 확인 안 하시고 요것만 필요에 따라서 if만 가져갈지 if else if를 다 가져갈지만 결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프로미스 방식인데 그 함수가 2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프로미스 방식으로 두 번째 버튼에서 async await로 await 붙여서 myswal.fire 옵션은 아까랑 똑같이 주시면 됩니다. 근데 프로미스에서는 뒤에 then으로 받잖아요. then의 콜백 함수를 받죠 지금. 근데 async await는 then을 안 가져가고 그냥 리턴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리절트를 가지고 이어서 코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기능인데 프로미스 방식과 async await 방식으로 문법만 풀어서 쓴 겁니다. 혹시 프로미스랑 async await 문법 구조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요거 2개만 비교해 보셔도 크게 안 벗어나요. 거의 요걸로 다 커버돼요. 요게 프로미스 방식인데 이거는 약간 과도기 시절 문법이고 요즘은 await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함수 호출하고 리턴값 받아서 진행한다. 대신에 이 await 키워드는 async라는 키워드가 붙은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다. 이것만 안 잊어버리셔도 거의 95% 이상 커버돼요. 자, 세 번째 버튼 이제 옵션을 좀 늘려볼게요. 이미지 URL, 이미지 width, 이미지 alt, 타이틀, 텍스트. 요 이미지는요. 타이틀 위에 나오는 이미지예요. 아이콘 대신에 쓰는 겁니다. 아까는 아이콘으로 이렇게 아이콘으로 이렇게 동그란 상태가 나왔잖아요. 요거 대신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리절트 받아서 result.is confirmed가 트루면 확인 버튼 누른 거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확인창 보여주는 건 뭐 결제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 뭔가 내용을 알려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OK 버튼 눌렀을 때에 대한 후속 처리까지는 잘 안 한다고요. 그럼 그때는 요만큼 코드 버리시면 돼요. 후속 처리 코드를 빼시면 돼요. 자, async await고요. myswl.fire 옵션이 아까보다 좀 깁니다. 타이틀 확인, 아이콘, 퀘스천, 텍스트 변경사항을 저장하시겠습니까? show close 버튼 우측 상단의 닫기 버튼입니다. show deny 버튼 나중에 버튼 요겁니다. 죄송합니다. deny 버튼은요 가운데 있는 버튼이에요. 그 다음에 캔슬 버튼은 맨 오른쪽에 있는 버튼이고요. 기본적으로 OK 버튼은 무조건 보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deny 버튼과 캔슬 버튼을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를 조절하시면 되는데, 버튼에 표시되는 문구 confirm 버튼 텍스트 네, deny 버튼 텍스트 아니요, 캔슬 버튼 텍스트 next 나중에 문구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럼 각각의 버튼이 눌러졌는 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자, result.is confirm이 true면은 그 네를 클릭한 거고요. result.denied가 true면은 아니요. result.dismiss가 true고 result.dismiss 값이 캔슬이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요 끝에 있는 거, 요 버튼이요. 자, 여기서도 dismiss가 true고 dismiss 값이 close다 라고 하면은 요 오른쪽 끝에 X표 클릭한 거예요. 근데 요거 클릭했을 때 후속 처리까지 한다는 건 솔직히 좀 오버죠. dismiss가 true고 is dismiss가 true고 result.dismiss 값이 백드롭이면 화면 빈고. 요것도 if, 여기까지 굳이 else if 넣어서 뭔가 후속 처리를 넣는다라는 건 솔직히 너무 선 넘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각각의 경우의 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분기합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조건값들을 나열한 겁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조건들만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밖에 이미지 백그라운드입니다. 타이틀은 HTML 태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타이틀은 이렇게 HTML, 여기 밑줄 가 있잖아요. 스트롱 글자 칼라 U 태그 들어갔죠. 아이콘 인포고요. 그 다음에 HTML이라는 걸로 여기 본문을 나타낸 거예요. P 태그에 글자 색깔 흰색, 뭐 가운데 B 태그로 굵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는 링크 걸려 있고요. 여태까지는 본문을 작성할 때 텍스트 속성으로 들어갔거든요. 차이를 보여드리면 텍스트 속성으로 본문을 처리하면 HTML 태그가 작동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지고대로 다 나와요. 근데 본문을 표시할 때 HTML이라고 하면은 태그가 작동을 해요. 필요에 따라 골라 쓰시면 돼요. 텍스트냐 HTML이냐. 백그라운드 이미지고요. 버튼 표시 여부입니다. 개인적으로 스위텔럿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아마 웹사이트에서 쓰시면서 이런 팝업창 몇 번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되게 많이 널리 쓰이는 컴포넌트예요. 자, 요거까지 이제 정리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우리 남은 내용은 이제 AJAX 처리하는 거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수업 내용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딱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지막 2주 동안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무작정 포트폴리오만 하면은
한 반 이상은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이제 진도 조금, 이제 포폴 가이드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쪼개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아마 조금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진행하시던 게 있으신 분들은 계속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직 첫 삽을 안 뜨신 분들은 내일 저하고 첫 삽 같이 뜨시면 돼요. 네, 남은 시간 각자 내용 정리하시고 정리 다 되시는 대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